안녕하십니까. 대수천 전 본부장 박상원 신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다시 말해서 20대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했던 방식에 반대로만 하면은 절반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겠습니다. 북한 문제, 중국 문제, 한미 동맹 문제, 또 원산 복구, 그 586 주사파들이 전면에서 전문가를 무시한 문제, 또 민노총의 그 우위로 하던 그러한 관계를 노사 중립 관계로 한다는 등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제대로만 반대로만 하면은 성공한 대통령이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반은 벌써 이미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1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는 지금 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그 비전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정책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되겠고, 소통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 포용력, 친화력, 통찰력, 결단력, 위기 대처 능력 등이 요구되는 것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의 경우 결단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그 정치의 그 인문의 그 천연명이지만은 그 국민의당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해서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면 승부를 통해서 제1야당 후보가 됐다는 점은 대단히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해창 씨와 갈등을 겪어서 딴사림을 차려서 선거를 해서 참패한 다음에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그 다음에 자기 뜻을 이룬 것을 예를 든다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아무리 자기가 여러 가지 그 당한 피해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주역으로서 그 지금과 같이 제3당에 머물러 있지 말고 1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걸림돌 역할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말고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잘 협력해서 훌륭한 처신을 하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좌파의 세력들은 늘 흔들어대고 여러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때의 광우병 사태,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사태를 대하면서 굉장히 대통령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맞서서 앞으로 대통령은 이에 맞서서 싸울 뚝심 있는 대통령이 누구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정치인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정치인의 수준을 높이는 그 선택은 유권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정치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 생각하면, 지난주에 감성팔이 하는 데 속아 넘어가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것에 선동에 의해서 휩쓸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대엽 사건, 노무현의 그 감성에 치우친 언론 발표술, 또는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말하지 않고 그의 선량한 표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런 점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팩트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즉흥적인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요구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에서 세상에 더 까발려지고 해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종편에서 나왔던 많은 평론가들이 자취를 감추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그들이 쫓겨나다시피 한 것이 이게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아니겠는가. 또 김학의 사건을 예를 들면 2013년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다 좌파 세력들이 윤중천을 통한 이런 성접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까발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2006년, 2007년,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권 때에 일어난 일들인데, 마치 일반 국민들에게는 보수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갑질의 횡포 이런 것은 오히려 최순실의 재판 때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갑질이다. 꼭 보수 정부에서만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대단히 미약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70년 이상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으면서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못하는 상황이 많이 주변에서 목도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6.25 때 한국 군인들이 갑자기 전쟁을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서 또 정부의 충분한 보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투를 하는 한국군이 너무 초췌해 보이기 때문에 미국 종군 기자가 군인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열악한 전쟁을 왜 계속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빨리 전쟁이 끝내고 내 땅이 있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겠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이 아주 신의 한 수로 탁월한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승리한 원동력이 뭐냐 하는 것을 록펠러 재단에게 그 과제로 부여했는데, 그 록펠러 재단에서 아주 팜플렛만한 작은 규모의 보고서를 했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골자를 말하면 민주주의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그리고 젊은 군인들, 이러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교조의 자경화 교육을 통해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그 국민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난번 1월 11일 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을 때,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수천의 그 대표이신 이계성 대표께서 아주 집대성하고 알기 쉽게 아주 명쾌하게 한 그 발표 내용이 있어서 저로서는 몹시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 말미에 그것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교구에 황창현 신부가 있는데, 이분은 그 강원도 평창 땅에 기증받은 땅에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거기에 친환경 농사도 지면서 성당도 세우고 사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은 것이 바로 행복특강이라는 그러한 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론에 앞서서 그가 한 발언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허망한 꿈에 매달리지 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를 자족해하면서 우리의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여당 후보가 그 부동산을 통해서 2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의 이익을 챙긴 이 일에 대해서 그 신부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문재인의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당 후보 이재명 씨는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도 철수하고 앞으로 더 설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러한 그 소신 발언을 했지만, 요즘 선거운동할 때는 그런 내용은 싹 빼고 아주, 다시 말해서 사람은 발톱은 싹 감춘 채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남발하고 돈을 풀려고 하는 그 포퓰리즘, 또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하는 그러한 임기응변으로 그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또 그 패륜적 행위에 대해서 다른 말로 변명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그 후보가 다시 문재인을 이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때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았던 5년이었는데 앞으로도 5년도
암울한 상태에서 문재인의 시즌2와 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권자들은, 즉 대수천의 유권자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선택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각 분야의 그 주사파들의 실제로 전복 전략과 그것에 의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각 분야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교조 교육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 실제로 이계성 전 교장 선생님, 지금 현재 천주교 신자연합의 대표이신 이계성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30대, 40대가 절대적인 이재명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20대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12년간 전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혼자 전교조로 싸우다 보니까 전교조를 많이 연구해야 돼서 이 책이 민중교육 1입니다. 이게 1985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민중교육 2가 1987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1989년에 전교조가 창립됐습니다. 저는 교장교감할 때 이 전교조가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 저놈들이 나하고 뭐 문제가 없는데 걔들이 얘기하는 대로면 교장은 밥이고 교감은 반찬이다. 그러고 대들어 못 살게 굴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 학교도 못 들어오게 책상을 박혀서 내놓고 이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나중에 제가 정년퇴명으로 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교장 교감은 그 기득권 세력, 딴 말로 얘기하면 우리 자본주의 체제의 하나의 그 하수인이다. 그래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교장 교감을 달려들 수밖에 없죠. 그래 교장 교감이 쓰러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교에 달린데 가지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장 경험할 때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 보면 애들을 재워요. 왜 재우느냐고 선생님한테 그러면 재우는 것도 공부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네, 이 책에. 애들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 이건 자본주의 체제의 그 기득권 세력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육과정이니까 그거 가르칠 필요가 없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참교육을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참교육이 뭐냐? 여기 73페이지로 보면 아주 기맥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육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의 규범은 민족 교육이다. 이게 참교육입니다. 참교육. 여러분 자랑할 점 처음에 저도 제가 국어 선생했는데 그 같이 활동을 하던 애들 문예작품도 이제 100일장 하면 심사하고 같이 하던 분이 정말 전교조 일대에 회장을 했어요. 그건 같이 하자고 저도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교사가 노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참교육을 걔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은지 없애고 부정부패 없애고 인성교육 잘 시키고 정말 올바른 교육 시키고 학병들이 다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참교육은 세 가지였어요. 민족교육, 민주교육, 민중교육. 이걸 가리킨 겁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이동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참교육이라는 게 전교조 주체 사상교육입니다. 그럼 뭐냐, 참교육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걔들은 민족교육이 뭐냐? 그 민족교육은 여기 나온 대로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미제 제2식민지다. 제1식민 일제히 지났고 제2식민지다. 미국을 몰아내는 운동이 바로 민족교육입니다. 우리 민족을 곧바로 우리 민족이 미제 식민에서 벗어나서 곧바로 가기 위해서 학생들 갈 게 뭐냐? 미군 철수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민주교육입니다. 민주교육. 걔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이 대한민국은 가진 자들, 자본주의가들이 노동자, 농민, 도시민을 착취한다.
그러니까 노동자 동맹 도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바로 항상 고통 속에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가든 자만 잘 사는 세상이니까 노동자 동민 도시 빈민이 혁명을 해서 노동자 동민 도시 빈민이 주의되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요거의 두 번째 걔들이 가리키는 게 세 번째 교육이 민중교육인데 민중교육. 사실은 민족 민중교육은 대법원을 이적 이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간첩단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못 쓰고 나중에 민중이란 말을 뭘로 고치면 인간화 교육으로 바꿨습니다. 거기는 뭐냐? 대한민국의 가진 자본주의자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자 동맹 도시분미 주의인 돼가지고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나라의 주인이 돼서 이게 공산혁명이죠. 노동자 동맹 도시분미 주인다는 공산혁명 돼서 혁명해가지고 바로 연방제 통일하자.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미군 철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세 번째는 연방제 통일. 이게 얘들에게는 참교육을 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얘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교조가 장악하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거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강남 8학군이 생기고 바로 사교육비와 공급비 두 배, 세 배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전교조의 참교육입니다. 이걸 우리가 쏘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그게 다 넘어가가지고 바로 지금 가진 자, 여러분들 뭐 1월 15일 날 민노총이 가진 자를 곡간을 털자. 이건 이제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못 오고 있느냐? 전교조의 참교육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전교 첫 번째 민족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교육은 뭐냐? 미군 몰아내는 거죠. 미군 몰아내기 위해서 뭡니까? 작전권 환수하고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종전선언. 우리 종전선언. 이게 바로 미군 철수 헌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자 동민 도시민주주의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헌짓이 뭡니까? 다 가진 자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삼성 죽이고 기업 다 죽입니다. 기업 죽이면 대한민국 못 갖고 먹고 삽니까? 기업 죽이다 보니까 여러분 문재인 5년 동안에 400조 빚을 얻었습니다. 400조. 여러분 70년간 600조 빚을 얻었습니다. 그 빚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디로? 인천공항에도 있고 포항제철에도 있고 현대자동차에도 그동안 다 그렇게 남아있는데 문재인이 400조는 이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아파야 되느냐? 지금 우리 이제 2030 세대가 아파야죠. 지금 애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면서 빚이 1억 원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 애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잘 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바로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이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민족교육 실천하고 민족교육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다 빠졌습니다. 그냥 민주주의예요. 거기다 인민만 넣으면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방 휴전선 다 풀어놨죠. 우리 군은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냥 북한에서 조금 아까 오신 분 말씀하셨지만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전교조 참교육을 문재인이가 지금 실천하는 겁니다. 그 전교조가 이 책을 만든 게 전교조는 이론가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에서 완벽하게 공산혁명만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 밑에 그것을 갖다 퍼뜨리는 그 선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선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행동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교조 행동대는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을 누가 만들었냐? 전교조 만들었습니다. 내가 일본 그 일교조하고 비교해봤어요. 일교조가 1950년대부터 시작했고 69년에 합법화가 됐다고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거기에 폭력,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일본에 급진파가 있었죠? 뭐라고 하죠? 급진파를?
그 급친파들이 비행기도 납치하고 그러던 집단이 바로 우리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은 제대로 법이 없지 않습니까? 폭력 집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 교조고 똑같이 가는데 일본은 그나마 얘들이 1980, 한 15년, 20년 지나고 80년대 일본이 바로 뭐가 왔느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켓이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 전교조한테 다 갔어요. 그래서 전교조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1999년에 전교조가 합법화돼가지고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 거기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쫙 이렇게 성장하는 바로 한국도 잃어버린 20년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끝나는 거죠. 공산화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지금 어린 학생들 지금 여러분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보수가 보수를 다 죽여놨죠. 왜? 전국의 교육감이 17명인데 17개 교육감 중에서 대구하고 경북만 보수 교육감이고 전부 좌익 교육감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보수라는 인간들이 경합해가지고 서울도 둘이 합했으면 되는데 이게 둘이 경합하는 바람에 갈라져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뺏겼습니다. 이건 누구 탓이냐? 보수 탓입니다. 다. 앞으로도 이재명이 이기려면은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면 그놈들이 역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좌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보수 때문에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지금 이 교육을 바로잡으려면 바로 우리가 보수가 정신탈에서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 전교조 잡을 수도 없고 바로 민노총 잡을 수도 없고 그대로 망하고 맙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국민영당 만들어가지고 목숨 걸고 바로 혁명을 하겠다. 이 길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된다, 안철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좌익 세력 30%를 바로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박근혜 등 퇴출시키는 거 봤죠? 아까 이동호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 차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선각자 중에서 정치인 중에서 이걸 누군가 한 번 먼저 읽었으면 이런 세상이 안 올 텐데 내가 기막힌 일을 당한 게 이명박 정부 때 이조 장관이라는 놈이 전교조고 내통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조를 고발했습니다. 내가 그러고 다니니까 이 대통령 형을 누가 이상각인가요? 예, 그분을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잘하는 대학 총장 하던 분이 장로인데 내가 하도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겠다. 만나러 갔더니 이 양반이 문 앞에까지 나가서 이주호 사퇴시키라고 하면 안 돼. 이주호가 자기가 심은 사람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교조 얘기나 하라고 그래요. 그 전교조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교조가 참교육해갖고 대한민국 교육 바로 잡았는데 전교조가 왜 참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게. 대통령형이 이걸 몰랐더니 대한민국 교육 바로 가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이게 바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전교조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교사가 40만입니다. 그런데 5만 명한테 끌려다니는 그 교육 현장, 이게 참 우리가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40만 명이 5만 명에 끌려다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사파 운동권이라는 게 불과 아마 내가는 100만 이하일 겁니다. 거기에 바로 5천만이 끌려다니면 나라를 이 꼴 만들고 있는데도 국민들 분통 안 터집니까? 이제 들고 일하다 혁명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